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서 한 분을 봤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 혼자였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를 끌고 K 오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서울 가요, 혼자. 가족들은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면 날릴 테니까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70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그냥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힘이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친구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73살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신 겁니다. 편지에 한 장만 남기고요. 3일 후에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자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3일 후 돌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은 더 놀랐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셨고 옷도 완전히 바뀌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으니 강릉이었답니다. 혼자 바다를 보러 가셨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하신 겁니다. 왜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말했으면 너희가 말렸잖아. 위험하다고. 혼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아무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시간이.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엄마도 자유가 필요하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나를 위한 시간이 사치가 되어버린 걸까요? 부산역에서 만난 그 할머니도, 강릉 간 그 어머니도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족 눈치, 이웃 시선, 나이 든 사람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핀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올해 65이 되신 김순자 씨는 작년에 인생 최초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무릎이 안 좋아서 여행을 못 가고 자식들은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평생 제주도를 못 가봤는데 작년 봄 TV에서 제주도 유채꽃밭을 봤습니다. 나 혼자라도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다녀올게. 혼자? 응. 혼자. 위험한데? 괜찮아. 나도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비행기표를 끊고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렌터카는 못 빌리니까 버스와 택시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렜습니다. 마치 20살 때 첫 여행 가던 날처럼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사흘을 혼자 보냈습니다. 유채꽃밭도 가고 해변도 걷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가고 싶어. 다음엔 경주 가볼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당신 좋아하는 데 다녀와. 김순자 씨는 지금까지 3번 더 혼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자유더라고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 시간.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유채꽃밭을 구경하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봐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휴대폰도 배터리가 거의 없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가게 주인은 70 정도 되어 보이는 현지 할머니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혼자 여행 왔는데 길을 잃었네요. 그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요? 이 나이에 혼자 제주도까지? 네, 평생 못 와봐서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나도 혼자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가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할머니가 차를 한 잔 내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자식 키운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30분쯤 이야기하다가 그 할머니가 직접 차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헤어질 때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나도 내년에는 혼자 여행 한번 가봐야겠어요. 김순자 씨는 그 순간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길을 잃은 게 오히려 행운이었어요. 그 할머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그분한테 용기를 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돈이 많은 것도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작은 여행부터 시작하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서울 사시면 인천 바다라도 좋고 부산 사시면 경주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가보는 겁니다. 박영희 씨는 70살에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봤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만 다녔는데 혼자 기차표를 끊고 혼자 기차에 오른 겁니다. 목적지는 대전이었습니다. 딸이 대전에 사는데 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전역 주변을 혼자 걸어 다니고 싶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혼자 갈 수 있구나. 대전역에 도착해서 주변을 2시간쯤 걸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대전. 왜? 그냥 혼자 가보고 싶어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박영희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혼자 어딘가를 갑니다. 때로는 수원, 때로는 천안, 때로는 그냥 서울 시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가본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이정숙 씨는 69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다. 동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수영복 입고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이 든 몸을 드러내는 게 창피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얼굴도 못 담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자유형으로 25m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니 100m를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영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갑니다. 물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물과 나만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시작 안 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세 번째, 하기 싫은 일 하나를 과감히 그만두십시오. 최명자 씨는 20년 동안 아파트 분여회 총무와 회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고 봉사도 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회의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특히 요즘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줄이셔야 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부녀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건강도 안 좋고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회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상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시간이 생긴 겁니다. 최명자 씨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책도 읽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진작 그만둘 걸 그랬어요. 20년을 내 시간 없이 살았네요. 4번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정미경 씨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가족 아침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6시 30분에 출근하고 아들, 딸도 학교 가고 그러면 집안일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식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둘이 삽니다. 그래도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남편은 정년퇴직했는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자. 빵이나 과일로. 나도 좀 더 자고 싶어. 남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동안 40년을 매일 차려줬잖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 후로 정미경 씨는 7시에 일어납니다. 1시간 반을 더 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여유가 생기니까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서 창밖도 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을까요? 남편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 덕분에 자기도 편해졌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7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나도 산책 좀 하려고. 남편은 일어나서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 거였습니다. 당신이 변한 거 보니까 나도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내 시간을 가져봐야겠다고. 그 후로 남편도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닙니다. 둘이 함께 다니는 게 아니라 각자 혼자 다닙니다. 8시쯤 집에서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오늘 산책하면서 뭘 봤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동안 매일 함께 있었는데 요즘이 제일 좋아요. 각자 시간을 갖고 나니까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늘 붙어 있으니까 할 말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요즘은 저녁에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생겼어.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5번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송혜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날 때마다 불편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면 자랑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그리고 송혜자 씨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왜 자랑할 게 없을까? 비교하게 되고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전화가 와도 요즘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40년 친구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 송혜자 씨가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해서 꼭 평생 가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도 용기예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짜 나를 아끼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윤정희 씨는 63살에 건강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당뇨로 갑니다. 운동하시고 식습관 바꾸셔야 해요. 윤정희 씨는 평생 운동을 안 했습니다. 집안일이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가는 날 정말 창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나이 든 몸으로 운동하려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트레이너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육통도 심했고 하기 싫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 몰랐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정희 씨는 헬스장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이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맞는 말입니다. 건강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통계청 생명표를 보면 만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약 24년입니다. 70세는 약 19년입니다. 2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계속 남 눈치 보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올해 70이 되신 강미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강미선 씨는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손주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작년 여름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매일 봐주던 걸 일주일에 이틀로 줄였습니다.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미안한데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긴 시간에 뭘 했을까요?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수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갑니다. 또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산에 갑니다. 그리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갑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강미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당당해졌습니다.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강미선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에 내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70에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매일 보던 때는 손주가 할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물 줘. 할머니, 배고파. 명령조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만 보게 되니까 손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오는 날이면 손주가 현관까지 뛰어나옵니다. 할머니 왔다. 정말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놀아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머니, 같이 놀자. 예전에는 명령이었다면 지금은 부탁입니다. 강미선 씨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보니까 손주가 정말 예뻐 보입니다. 우리 손주 보고 싶었어. 진심으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딸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요즘 손주 대하시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힘들어 보이셨는데 매일 보면 의무가 되지만 가끔 보면 기쁨이 됩니다. 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양보다 질이에요. 매일 보면서 지쳐서 짜증내는 것보다 일주일에 이틀만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손주한테도 훨씬 좋아요. 손주도 이제 이렇게 말한답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제일 좋아. 할머니 오는 날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여러분만의 시간 30분을 가져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30분이 온전히 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기 싫었던 일 하나를 거절해 보십시오. 미안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이번 주 작은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바다라도 산이라도 카페라도 좋습니다. 혼자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해보면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자유로울 수 있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이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지혜 여정은 앞으로도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